도쿄에 계신 분이죠. 박철현 테스야 공무점 대표를 카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점 사무실도 아니고 어디 차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일이 아침부터 있어가지고 제가 공무점을 하다 본업은 공무점입니다. 요즘 일본 넷플릭스 있죠? 일본 넷플릭스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대표님? 그 신문 기자라는 작품인데요. 네, 한국에서도 아마 심은경 씨가 예전에 2019년에 주연해가지고 예,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일본 여배우들 중 아무도 뭐 주연 배우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그 심은경 배우를 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나오기도 했던 그거의 이제 드라마판이죠. 예, 6부작으로 나왔는데 13일 날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13일 날 공개돼서 처음에 이틀 정도는 별거 없다가 어제부터 1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1등에 오늘도 올라갔어요. 지금 넷플릭스 일본 종합 랭킹의 1등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원래 한국 드라마가 계속 1등이었거든요. 예, 한국 드라마가 이 종합 랭킹 보면은 톱 10이 있는데 예, 10위권에 한 8개 정도가 한국 거였어요. 뭐 아, 지금도 한국 게 8개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항상 인기가 있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1등 제가 넷플릭스 2017년 정도부터 보고 있는데 그 일본 드라마가 1등한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놀랐습니다. 일본 넷플릭스인데 정작 일본 콘텐츠가 1등 하는 건 굉장히 힘들군요. 상당히 힘들죠. 한국 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뭐 때문에. 거의 한국 드라마가 1등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음,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그 아베 정권 시절에 7년 8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아베 정권 시절에 예, 이 최대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오마이뉴스에 몇 번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썼지만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예,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그게 2017년에 네네, 아사히 신문이 특종보도하면서 불거진 거였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아베와 아베 부인, 아베 그 아키의 부인에게 부인과 연관성이 아주 큰 뭐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 법인이 있어요. 모리토모 학교 법인이라고. 예, 거기에 그 킹키 재무국이라는 그러니까 재무성 산하의 지방에 있는 재무국이죠. 거기가 국유지를 아주 헐값에 보통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있는 일종의 스캔들이었죠. 아주 큰 스캔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던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 답변 그거에 대해서 막 의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이제 총리 불러가지고 총리가 그때는 아베 신조 전 총리였으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추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추궁을 하는데 정확하게 2017년 2월 17일이었어요. 2월 17일에 기사는 2월 9일에 나왔고 일주일 후에 나온 그 국회 청문회랄까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이게 이 보도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나는 총리도 관두고 국회의원도 관두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였어요. 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재무성 직원들이나 그런 관료들이 원래 있던 공문서, 원래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에는 그 아베 관련 아베 그 아키의 부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다 지우기 시작했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공문서 이제 위조 날조 사건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스캔들 이제 그 결국 이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결국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날조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스캔들을 막 이렇게 추궁하고 그랬지만 결국 안 풀리고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문서 조작에 가담했던 직원이 자살도 하고 아주 큰 문제가 됐었죠. 보통이라면은 이거는 아베 정권 이전이었으면은 총리가 당연히 사임해야 될 정도로 큰 스캔들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뭐 총리 계속 했죠. 뭐 예, 3년 정도 계속 아무 일도 2년 없었던 것 이상 계속 같은데요. 했죠. 아베 총리 아무 일도 없이 10년에. 뭐 예. 다른 스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뻔뻔스러웠어. 스캔들을 음. 넣는 예, 모리토모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아베 전 총리의 이제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고, 근데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지금도 역시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영향력이나 반발이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런 그 드라마를 또 제작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넷플릭스의 막 제작 시스템이라 아주 그래서 보통 지금 그 댓글들이나 일본 내 반응을 보면은 네. 이런 드라마를 일본의 지상파가 방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 그렇겠죠.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극중 내용 안에 저는 뭐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다루는 그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제대로 적나라하게 다룬 것도 아주 흥미로웠지만 네네. 그 외적인 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제 이거는 스포일러가 돼버리는데 그 안에 그 덴츠라고 일본 최대 광고 대리점이 있어요. 예. 덴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사실 지상파 방송국 텔레비전이나 뭐 이쪽 계통은 덴츠가 꽉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민방의 광고 같은 걸 주는 것들을 다 덴츠가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덴츠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안에. 그 신문 기자라는 드라마 그러니까 안에. 덴츠가 최대 광고주라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그 경산성 산하의 무슨 단체 예. 그 뭐냐 이제 독립행정법인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이제 마스크 사업 같은 거라든가 지속화 급부금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산하 단체에 물려주면은 그 산하 단체가 행정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업자들에게 이제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그 총 하도급이 대부분 덴츠가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덴츠가 갖고 와서 덴츠가 다시 자기네 그거에 맞는 성격에 맞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방송 같은 경우는 민방위 광고가 이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광고를 대주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광고를 따가지고 방송국에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중간 대리점이 바로 덴츠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 안에서는 덴츠가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많다는 거죠. 그 드라마는 그 드라마가 그런 식의 비판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안 나온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지상파 일본 방송이라면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이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배급 시스템이 이게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게 박 대표님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일본 드라마도 굉장히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번에 히트를 쳤고 1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예. 앞으로도 일본 내에서도 이런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라든가 그런 식의 장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すいません。ちょっと僕運転できないんですけど、これ運転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인터뷰가 참 현장감이 저- 저- 있습니다. すいません。 예, 아주 좋습니다. ちょっとね、あそこ3階に行ってるんですけど、なんかギリギリできないのかな.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 앞에 그래서 들어가서 다이쇼かな. 차를 옮기라고 하는군요. すいません、本当申し訳ないです。ちょっと僕が今ね、ちょっと韓国のラジオにちょっと出演してて申し訳ないです。 일반적인 그 지상파 방송 같으면 이게 방송 사고인데 우리는 아주 좋은 콘텐츠인 것 방송 사고네요, 같습니다. すいません。 박 대표님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는지. 예, 제가 지금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예.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주차 지금 문제는? 정리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계속 있어도 나중에 된다고 이거- 그래요? 나중에 과자 사들고 와서 죄송하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예. 원래 하재대로 돌아오시죠.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예. 신문 기자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베 정권 시절에는 예.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뭐 넷플릭스도 뭐 이런 작품 나올 수가 없었고 뭐 신문 기자 영화판 이야기만 보더라도 영화판 자체도 이제 사실은 이런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건 아니거든요. 가상의 스캔들에 이제 내각부 산하의 무슨 그 내각 정보 조사실이 좀 어떻게 좀 결말도 좀 어중간하게 끝나고 그랬는데 예. 그게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둔 덕분에 그리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 영화 아카데미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게 히트가 됐죠. 히트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후지 미치도라는 이 감독이 35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신예 아, 감독인데 그렇습니까? 이분이 또 한국 영화를 그렇게 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저도 이제 영화 연출을 전공했는데 제가 옛날에 20몇 년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일본 영화를 보고 영화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구로사 그랬습니다. 아키라라든가 예. 오즈 야스히로라는 그런 사람들 영화를 보고 공부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 나오는 젊게 신진 감독으로 나오는 분들 보면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영화의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적인 터치가 상당히 많아요. 좀 음. 괜찮은 영화 만든다는 분들을 보면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후지 미치도 감독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일본의 젊은 감독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의 작법이나 그런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번 신문 기자를 보면서 제가 좀 느끼기도 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되게 한국 드라마 같아요. 예. 만드는 짜임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겠네 진짜. 그 제가요, 재밌어요. 사실 정말 예. 재밌습니다. 저 넷플릭스를 저도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이제 박 대표님 그 얘기를 듣고 그 며칠 전에 신문 기자 저기 1편만 봤거든요. 맛보기로. 예. 그랬는데 오히려 영화로 만들었었던 신문 기자보다 훨씬 더 긴박감이 있고 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실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좀 어깨에 너무 그 힘이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령 뭐 이 국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식 국뽕, 일본 힘내라, 일본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 이런 대사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어쨌든 이 드라마는 그런데 아, 그런 분위기가 좀 없고 초반부터 굉장히 박진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상당히 그냥 이건 영화 장르 드라마 장르를 보면은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나 그런 톤들이 되게 연극적인 톤이랄까 과장된 톤들이 많았어요. 예, 많아요. 예, 실제로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뭐 한 1, 20년간 보면은 그런 톤들이 많았는데 그 만화고 원작인 작품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이 작품은 연기가 정말 리얼하다 그래야 되나? 아주 그러니까요. 예,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예. 진짜 일본 드라마 특유의 그 좀 약간 클리셰랄까 그런 특유의 톤, 연기 톤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일본 정말 드라마스럽지가 리얼해요. 않습니다. 예. 넷플릭스가요, 이제 앞으로 일본에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은 드라마를, 일본 드라마를 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건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드라마를 보고서 그런 생각도 아니 해봤었는데요. 근데 뭐 서로 이렇게 상호 경쟁하면서 일본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라든가 예, 솔직히 저는 뭐 드라마가 별로 내용이 안 좋아도 그런 시도를 한 것 자체에 엄청 그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드라마도 대단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모리토바 학원 사건 스캔들이나 뭐 각계 학원 스캔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안보법제 그 스캔들이라든가 예. 올림픽 스캔들도 마찬가지고 스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거를 아무리 글로 이렇게 저도 많이 썼지만 일본 지식인들도 글로 쓰고 막 이렇게 해봤자 너무 어려워요. 그 읽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체를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부돼 있으니까. 근데 이 드라마 한 편 보면 다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상 언어의 힘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예, 앞으로 이거에 성공을 엄청 해가지고 아 이제는 아베 정권의 그런 권력의 비판이라든가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것 드라마를 만들어도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는 아마 그 시초가 되지 아, 그런 계기가 않을까라는 될까요? 것과 예, 그리고 스캔들 같은 것도 영상언어로 풀어버리면은 이거 지금 뭐 정말 1등 할 정도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예, 많은 젊은 사람들 제가 댓글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자기가 20대, 30대인 젊은 친구들이 아 나는 모리토모 학원 사건 이런 건지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신문에는 달립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방송에서는 항상 떠들고 맨날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하고 그러는데 내용이 맨날 반복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예, 좀 공부하려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죠. 음, 근데 이번에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쭉 따라가면 내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작품의 영향력이 지금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을 영향력,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젊은 크리에이터들한테 나을 예. 영향력도 아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전체적으로 일본 사회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 드라마가 그건 굉장히 제가 큰 의미가 있네요. 예. 전적인 그 상당한 그 파급력이 예.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요. 네. 한국에서는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아,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예예. 예. 관주 사건을 그 맞습니다. 지급했고 거기서부터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게 1990년대잖아요. 예. 일본 드라마가 이제 와서 이제 그 한국의 그 시절의 음.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렇군요. 교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모래시계도 생각나고. 예. 그러니까 그때 뭐 제2공화국, 제3, 제4, 제5공화국까지 음. 다 드라마가 그런 됐잖아요. 정치 드라마가 또 유행했었죠. 네네네. 예. 네네.